한때 캠핑 붐이 일었을 때 사람들은 너도나도 캠핑 장비를 사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캠핑 용품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온갖 장비를 사서 차에 태워넣기 시작했습니다. 캠핑을 가보면 이사를 온 건지 캠핑을 온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풀세트를 잔뜩 지내놓은 경우가 참 많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진짜 좋아서 하는 거라고 말하지만 속마음은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면 남의 그 가세기 위해 소위 장비빨을 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장비를 더 많이 실을 수 있는 큰 SUV 차를 바꾸고 심지어 캠핑 트레일러나 캠핑카를 사기도 합니다. 이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따라하는 경우는 완벽한 캠핑 장비를 과시하기 위해 검을 들여서 풀 세트를 마련합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좋아해서 시작한 게 아니니 얼마 가지 않아 이내 흥분을 잃게 되고 지금은 거금을 들여 장만한 캠핑 장비는 곧 창고에 처박혀 있다가 당근마켓 시세를 면치 못하죠. 이처럼 내가 나를 모르면 그냥 남들 다 하는 걸 따라가 갈 수밖에 없고 남들과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굳이 나를 찾지 않습니다. 진짜 좋아서 하는 사람들은 누가 뭐라 하고 말건 유행하건 안 하건 개의치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꾸준히 오랫동안 합니다. 꾸준히 오랫동안 하니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의 진지한 대화를 통해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잠깐 반짝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방법이니까요. 결국 해내는 사람의 7가지 실천 방법입니다. 작은 실천과 꾸준함이 삶의 모멘텀을 높이고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행동은 계획보다 강합니다. 한 국제기구의 초청으로 케냐를 다녀온 후에 결과 보고서 작성까지 마무리를 짓다가 제게 또 한 번의 거짓말 같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건 바로 국제기구 파견 기회였습니다. 솔직히 말해 합격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제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저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었기에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 떠나진다면 예전에 회사에서 받았던 징계 이력 때문이거나 오버스펙 둘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라면 제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니 그냥 받아들이기도 했고, 두 번째 이유로 떨어진다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냥 안 맞는 것이니 이 또한 어쩔 수 없는 걸로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대신 결과가 어떻게 되건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가짐으로 전형에 임했죠. 급속스레 응시하게 된 OPIC 시험도 짧은 기간이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최고 등급을 받을 수 있었고 서류 전형이나 영어 전문 시험 그리고 여자 면접까지 모든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저도 사자민질에 징계받았다는 걸 발목 잡히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실제로 1차 면접 후 노조에서 문제로 삼았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산문을 보수해서 이미 오래된 일이 더 이상 이걸로 문제 삼지 않기로 해서 다행히 통계되었고요. 각 단계를 넘어설 때마다 붙을 자신이 있다는 상심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승천 결과에 대해 여러 경험을 듣게 되었습니다. 평가 점수는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합니다. 다만 제가 지금만은 공적인 측에서 말해서 결정하고 경험선에게 적은 대리급 정도나 덜 부러움스러운 것 같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내 최종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열받고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말이죠. 이건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 국제기구에서 원하는 사람과 수혜가 서로 맞지 않았을 뿐이니까요. 퇴근 후 집에서 고등학생이 된 아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저의 합격 통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아들은 오히려 제가 못 듣군요. 속상하지 않냐고 말이죠. 저는 아들은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이 아빠가 왜 떨어진지 알아? 그래서 어제는 오버스픽이라면서요. 응? 그게 아니고 내가 도전했기 때문에 떨어진 거야. 도전하지 않았으면 불합격 소식을
들을 일도 없었겠지. 아빠는 앞으로 계속 도전할 거라고 말입니다. 너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도전해. 이게 진짜 내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해줬습니다. 이날은 마침 아들 생일이었는데 신기하게도 아침에 수영을 하거나 수영에 나서면 식탁에 아들에게 짱기 성격을 써내고 아이에게 똑같은 내용으로 편지를 썼답니다. 참 우연이죠. 저는 이런 행동을 감사합니다. 행동에 변화차가 가능성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 예전에 회사에서 받은 징계에 이러거나 안 될 게 뻔한데 하고 생각하고 지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떨어진 일이 없었을 겁니다. 지금 만약 내가 국제기구에서 원하는 사람보다 너무 과한 사람이라 부담스러워하면 어떠지 하는 생각으로 지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이 역시 아무 일도 내놔지지 않았을 겁니다. 제 최종 결과는 불합격이었지만 저는 이 과정에서 저만의 소중한 교훈을 써왔고 이 경험은 어디 가지 않고 오롯이 제 안에 차곡차곡 쌓여 또 다른 도전을 하는데 엄청난 미끄럼이 될 겁니다. 도전이 않았다면 실천하지 않았다면 결국 얻을 수 없는 경험이었죠. 이 사람들은 책을 읽거나 명사의 강의를 듣고 난 후 저렇게 해야 하는구나 하고 깨달음은 얻습니다. 깨달음의 순간에 막혔던 것이 닥쳐있는 딸짜릿한 경험이죠. 이상하게도 깨달음 얻는데도 우리의 인생은 더 바뀌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그건 바로 뼈라기는 바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두트난 데이지 톰 크루즈가 주연한 탑건 에버리게에서 나온 명대사입니다. 저는 제가 하는 모든 강의 자리에 마지막 장표에 이 문구를 넣습니다. 그 이유는 생각만 하느라 정작 아무나 행동을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대만물 좋은 계획이 있더라 하더라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알게 되었다면 그걸 알기 전보다 점점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변화를 위해서 내가 알게 된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바뀌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중간에 다 포기할까요? 완벽하게 해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완벽한 때는 기다립니다. 하지만 완벽할 때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완벽할 때 기다리고 있는 한은 시간은 한없이 흐르만 갑니다. 결국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 돌아보면 나는 여전히 출발선에 그대로 머물러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일단 출발합니다. 그리고 달콤하게 끊임없이 자신의 부족함을 유가 좀 수정해 갑니다. 일단 출발을 하면 정말로 잘못하는 방향을 따라줄 수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일단 운전 깊게 앞으로 나갈 수 있고 저는 잘못 방향으로 뛰었다도 저렇게 만드는구나 하는 식으로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실 나오가는 것까지 생각하는 건 하지 않을까요? 좁지 않아서 결국 알 수 없는 가진 경우는 얻는 것입니다. 저는 그 새끼 놈만 미래보다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들어와 너무나 공부했습니다. 그런 말 그대로 중앙땅에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이 눈이 보였습니다. 결국 거절을 이겨내고 회수는 보냈지만 그래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모두 코멘트를 해주었습니다. 아마도 거절 의견을 받은 투고자는 아주 속상했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 투고한 논문이 게재에 거절당하면 아주 속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치 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기분이 들죠.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거절당한 후나 내 논문이 게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거절도 논문을 쓴 사람이 논문을 투고했기에 거절당한 것 뿐이지 논문을 투고하지 않았다면 거절되면 생각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더 나는 농구를 더 한데 다시 가면 되는 겁니다. 옳고
현재 시간마다 오늘 촬영 스키는 사람들은 직선 96%가 클성 걱정하고 말합니다. 세보다가 40%는 발전하는 일을 30%는 이미 일하는 일도 그리고 세보다 따뜻한 고민이죠.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다. 대자재는 어디까지 까맣게 얻는 행동을 아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서 계속 겹치고 달라진 건 없습니다. 오히려 다시 조선 기운이 뺏길 뿐이다. 그때 파도가 원하는 심적인 파도 내뱉을 때 일어나서 파도를 타게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성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파도를 놓치기도 합니다. 만약 파도를 놓치면 큰일 나니까요. 아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전에 파도가 아니을 뿐이니 그게 나타봤기 때문에 이제 이번 파도는 파도가 아니었습니다. 다음에 올 파도 올라타기 위해서 다시 태어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파도를 타고 쭉 나아갈 겁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완벽하지 않으니 날씨도 안 하게 되고 행동하는 사실 못하고 대인에게 못하고 다치거나 합니다. 아닙니다. 저때부터 잡았을 겁니다. 완벽하게 하지 말고 그냥 하면 됩니다. 계속 해보면 잘하게 되니 더 지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다짐하지 말고 그냥 해나가야만 합니다. 이렇게 행동할 때가 이렇게 기분 때 아무것도 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래서 한 그램이면 충분하지만 무엇인지 그런 행동을 옮기길 바랍니다.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마인드셋입니다. 이 예전에 한 블로그 이유님이 운동하겠다고 다짐한 글을 읽었습니다. 저는 이유님에게 왜 운동하라고 하는지 자신에게 충분히 물어보고 예전에 저부터 해보면 어떻겠냐고 댓글을 달았더랬죠. 그 이유님이 실제로 하셨는지 알 수는 없으니 제 댓글에 진심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운동을 꾸준히 하겠다고 하지만 꾸준히 의지는 본투입니다. 그러나 얼마까지 하나 고추 같은 의지는 이제 흐지부지되곤 하죠. 아니면 대부분 자신의 나약한 의지를 탓하게 하고 강한 자를 꾸준히 운동을 이어갈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사실 이건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동안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그리지 않을 때 그냥 열심히 하려고만 해서입니다. 원하는 모습을 그린 건 양성과 성소가 자신이 끝서가는 게 관여 시선처럼 조준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과정과 조준하고 바라보고 생각할까요? 목표를 맞출 수 있는데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를 겨냥하고 있는지 바라보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결국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저는 멋지게 수행하는 모습을 무리고 그냥 지냅니다. 이렇게 하니까 눈에 오는 비관은 오늘 수영장을 꾸준히 하야 됩니다. 운동을 잘하실 때 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매일 운동 후 땀을 흘리게 하고 섞여지는 자기 모습을 첫째 몸매는 머릿속에 그려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정말 바보같은 소리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합니다. 이게 바로 대부분 저 사람이 중간에 포기하는 게 진짜 이유입니다. 방법의 문제도 아니고 의지의 문제도 아닙니다. 원하는 목표를 향해 가는데 언제나 최고의 컨디션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컨디션은 정말 엉뚱한 지칭이 아니라 그냥 헤쳐나갈 수 있는 마인드와 꾸준히 결국 내가 원하는 결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거나는 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인간의 힘이 필요합니다. 저도 처음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컨디션이 안 좋아도 조금 늦게 일어나서 날씨가 안 좋아도 오늘 수영 가지 말까 하고 주저했습니다. 나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해도 더 이상 수영 권하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은 컨디션이만 안 좋다고 수영을 권하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 나갔을 뿐입니다.